두둠칫 두둠둠칫. 순위 밝히는 건 역시 순발력. 안녕하세요 유니스타 여러분. 순위 밝히는 건 역시 순발력의 아나운서 정동영, 박동우입니다. 지난번엔 저 혼자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파트너가 생겼어요. 동우씨,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테이션 7기 아나운서 박동우입니다. 동영씨와 순발력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첫 방송이라 그런지 조금 떨리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그래도 곧 잘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자기소개도 마쳤으니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잠시만요. 동우씨, 저희 19금 방송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오늘의 주제가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작가님 말로는 동우씨와 저를 위해 준비한 주제라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볼 땐 저와 동영씨가 그렇고 그런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도 그렇고 그런 주제 아닐까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긴 해요. 아니, 물론 우리 사이 말고 주제가요. 그럼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늘의 주제 알려드릴게요. 동영씨, 마음의 준비를 대체 몇 분 동안 하는 거예요? 유니스타분들 다 현기증 나겠어요. 얼른 오늘의 주제 말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그렇고 그런 오늘의 주제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대박난 한국의 19금 영화 탑10입니다. 순위는 2014년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집계되었네요. 제가 보시다시피 순수해서 이번 순위 소개는 잘 못할 것 같은데요. 에이, 청소년 때부터 이미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마스터한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거짓말이 심하네요. 동영씨가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가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바로 10위 소개해드릴게요. 10위는 2008년 개봉작으로 332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요. 고려 말 금기된 사랑과 욕망 사이에 놓인 세 남녀의 이야기, 쌍화점입니다. 자신의 호위무사를 사랑한 왕과 그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영화인데요. 파격적인 스토리에 조인성과 주진모, 송지효 등 유명 연기자들의 참여로 더욱 화제가 되었죠. 사실 동성애는 지금도 온전히 존중받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의 동성애라면 얼마나 파장이 컸을까요? 2008년 당시 이런 사상과 감정의 대립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다음으로 9위 소개해드릴게요. 동영씨, 너나 잘하세요 라는 대사만 말해도 어떤 영화인지 알 것 같죠? 순간 저한테 하시는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아무튼 그 대사는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온 대사 아닌가요? 맞아요. 친절한 금자씨가 바로 9위랍니다. 365만 명의 관객을 사로잡은 이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인데요. 박찬욱 감독은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에 이어 친절한 금자씨로 복수 3부작을 완결했다고 합니다. 그중 친절한 금자씨는 살인 누명을 쓴 여자의 치밀한 복수극을 그린 영화예요. 탄탄한 스토리에 이영애, 최민식의 연기로 완성도가 더 높아졌죠. 영애 누님은 그 어여쁜 얼굴로 도대체 어떤 복수를 선보였을까요? 에이, 또 안 본 척 하신다. 연기 그만하시고 8위 소개하시죠. 동우씨 한 번을 안 속아주네요. 그럼 8위는 어떤 영화일까요? 2002년 관객수 408만 명으로 8위를 차지한 이 영화, 바로 색즉시공입니다. 임창정과 하지원 주연의 영화죠. 장르가 섹시 코미디인데요. 딱 동영씨가 좋아할 만한 영화인 것 같네요. 그런데 왜 영화 제목이 색즉시공일까요? 네, 색즉시공은 형체는 헛것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영화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꼭 얘기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7위 소개해드릴게요. 7위는 보는 내내 가슴이 아픈 영화 도가니입니다.
도가니는 2011년 개봉작으로 466만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라 개봉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네, 도가니는 한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교사들이 청각장애아를 상대로 5년 동안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정말 실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사건이죠. 도가니가 영화로 나오면서 사건은 재조명되었지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사실이 더욱 씁쓸하네요.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히고도 태어난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악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가니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6위입니다. 2013년에 개봉해 468만 명의 관객과 함께한 이 영화. 일단 라인업이 장난이 아닌데요. 이정재, 최민식, 황정민, 박성웅, 송지효 등 명배우들이 대거 참여한 영화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서로 다른 신세계를 꿈꾸는 세 남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극중 엘리베이터에서 황정민이 말한 두어가 명대사로 남았죠. 당시 엘리베이터 씬 촬영 과정을 봤는데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쏟아붓는 노력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저도 신세계를 보면서 역시 명장면과 명대사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앞으로도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럼 계속해서 5위는 소개해드릴게. 방금 동우씨 뭔가 따라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5위는 신세계보다 1년 빠른 2012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471만 명의 관객 수로 5위를 차지한 이 영화는 바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네, 신세계가 들어와 였다면 범죄와의 전쟁은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말하셨던 분들은 대사가 나왔던 장면을 보고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런지는 영화를 직접 보면 알게 되겠죠? 저도 궁금하네요. 나중에 동우씨한테 따로 물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볼게요. 범죄와 관련된 영화들이 연속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4위 또한 범죄와 관련된 영화랍니다. 4위는 지금 배경으로 나오는 노래와 같은 이름의 영화 추격자입니다. 사실 영화와는 관련이 하나도 없는 노래인데 작가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라 배경음으로 쓰이게 되었답니다. 명불허전 사신방송이네요. 아무튼 영화 추격자는 2008년 개봉작으로 507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어요. 희대의 범죄자 유영철 사건을 바탕으로 해 큰 관심을 모았죠.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슈퍼 아주머니가 슈퍼에 숨어 들어온 여성의 부탁을 무시하면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담배를 사러 온 범인에게 아주머니가 여성의 정체를 말해버리는데요. 이를 알게 된 범인이 둘을 잔인하게 살인하며 장면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발언은 많은 관객들의 질타를 받았죠. 하지만 정말 잘못된 것은 범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닐까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질 않길 바라며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3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연 배우가 자신의 작품을 보지 못하는 영화인데요. 바로 원빈, 김세론 주연의 영화 아저씨입니다. 2010년에 개봉해 관객수 628만 명으로 3위를 차지했네요. 영화 촬영 당시 김세론은 11세였어요. 지금도 16세라 여전히 아저씨는 관람 불가한 나이네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도 정말 손색 없는 연기를 선보였죠. 스릴 넘치는 스토리에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 마지막으로 원빈의 복근까지 금상첨화가 따로 없네요. 가끔 거울 앞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 원빈과 너무 비교돼서 슬퍼요. 저도 운동 좀 해야겠어요. 아니에요. 동영씨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위 소개해드릴게요. 살고 싶은데 저 울타리밖에 사랑 하나 만들어 아주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난 2006년 684만 명의 관객 수로 2위를 차지한 이번 영화는 바로 타짜입니다. 얼마 전 타짜 신의 손의 개봉으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죠. 타짜는 도박이라는 오락적 요소에 화려한 캐스팅으로 완벽한 작품성을 선보였는데요. 연기자로는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유해진이 참여했답니다. 유명한 영화답게 명대사도 많죠.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패건들지마 손모가지 날아가 본게 등등 아주 많은 명대사가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한 명쯤은 꼭 따라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건이요 제가 아는 타짜 중에 최고였어요 라는 김혜수의 대사가 기억에 남아요. 타짜 특유의 분위기가 묻어있다 해야 할까요? 아무튼 타짜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1위 소개해드릴게요. 아, 드디어 1위네요. 무려 818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한 이 영화 2001년 개봉작인데요. 대체 뭘까요, 동우씨? 에이 뜸들이지 말고 얼른 얘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위는 영화 친구입니다. 와. 네, 친구도 타짜처럼 후속작이 나왔었죠. 하지만 둘 다 원작은 뛰어넘지 못한 것 같아요. 친구, 타짜 모두 엄청난 대작이었으니까요. 친구는 1위답게 명대사 클래스도 다른데요. 내는 니 시다바리가 니가 가라 하와이 등이 있죠. 아, 자꾸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착각하는 거겠죠? 네, 아무튼 친구의 많은 명대사 중 최고는 고마해라 말 못다 아이가 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 여기까지 대박난 한국의 19금 영화 탑10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 어땠어요, 동영씨? 네, 제가 10개의 영화를 모두 본 적은 없지만 명대사는 한 번씩 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순위에 든 영화들이 얼마나 인기 있었던 영화인지 정말 와닿네요. 저는 첫 방송부터 주제 때문에 조금 당황했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하는 이유 외로도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오늘의 순발력 여기서 슬슬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은 또 어떤 주제로 돌아올지 궁금하시죠? 그럼 매주 수요일 점심 순위 밝히는 건 역시 순발력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그렇고 그런 오늘의 방송을 다시 듣고 싶다면 페이스북에 있는 저희 유니스테이션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이상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의 아나운서 정동영, 박동우, 제작 조지훈, 카메라 김경탁, 김재원, 편집의 이유진, 김대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